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레이트 모닝 소피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자, 요즘 장 분위기 참 좋지가 않죠. 폭락에 폭락 거듭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자, 우리가 10만 달러 갈 것인가 뭐 이런 거 기대하고 있었는데 여러 상황이 거시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동안에 지금 하락했던 거 좀 정리를 해보고요. 앞으로의 예측 그리고 남아있는 거시 지표들까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장 분위기는 자, 그래도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거 아닌가 싶더니 일단 비트코인은 반등 나와줬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이더리움이 좀 반등을 같이 하고 있다가 지금 상승폭을 좀 축소하더니 하락 전환한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의 반등폭도 약간 줄었습니다. 현재 보시면 비트코인은 24시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보면 3.62% 오르고 있고 7거래일 기준으로는 여전히 10% 하락한 상황. 근데 사실은 지금 뭐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더 하락폭이 큰 게 많아서요. 비트코인이 그나마 자 4만 달러 위까지 올랐다가 지금 약간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좀 내려가 보시면 두 자릿수 하락률 일주일 새 기록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래쪽으로 갈수록 또 분위기가 더 그렇죠. 일단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일단 코인텔레그래프 기사를 좀 봤더니요. 코인텔레그래프 기사가 이렇게 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트위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기사에 인용된 트위터인데요. 일단 우리가 봐야 될 지표 하나가 RSI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이게 보통 70 이상이면 과매수, 30 이하면 과매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RSI가 낮다는 건 그만큼 과매도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 비트코인의 데일리 RSI가 2020년 3월 12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때가 코비드가 처음 나왔을 때 폭락했던 그 시점이죠. 그때만큼 지금 과매도 구간에 있다는 거고 심지어 이더리움은 더 낮다라고 누가 댓글까지 달아놨네요. 자, 이 상대 강도 지수로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매수해도 이상하지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지표 보면 MVRV라는 지표인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매사리에서 리포트 나왔을 때를 좀 참고해 보시면 이게 3 이상이면 과대평가가 돼 있다. 그래서 이때쯤이면 우리가 수익을 좀 실현해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역사적으로는 2011년, 2013년, 2017년에 나왔고 이게 지금 폭락 전에 나온 리포트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3을 넘긴다면 아마 10만에서 12만 5천 달러 수준이 아닐까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3 이상으로 가는 거는커녕 내려왔죠 많이. 근데 이게 1 이하로 내려오면 과소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 1.5입니다. 아직 1까지 안 내려갔죠. 이게 1까지 내려간다면 그 가격은 24,000달러 정도 될 거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36,000달러니까 사실 여기 1까지 내려가는 거를 우리가 기다리기에도 참 마음이 좀 쓰리죠. 어쨌든 만약에 이게 24,000달러까지 간다면 정말 그때는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남긴 트윗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건요. 누가 비트코인 투자에 지금 아주 쉽게 조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CNBC에서 좀 진부한 그런 조언 기사를 봤는데요.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무슨 얘기냐? 비트코인이 지금 50% 반토막이 났지 않습니까? 11월 이후 반토막이 난 건데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나 사실 누가 쉽게 조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일 뻔한 얘기긴 한데요. 그 매일매일 가격을 보지 마라 라는 조언을 하고 있네요. 이거 자체가 약간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 보고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가격을 확인할 필요가 없고 지금 단기적인 하락에 마음을 아파할 필요도 없잖아요. 다른 어떤 투자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는 조언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잃어도 될 만큼의 돈만 투자를 하는 거. 우리가 정말 전 재산을 막 다 넣으면 안 되겠죠.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을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저처럼 100%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비중을 이렇게 디지털 자산 쪽에 두면, 가상화폐 쪽에 두면 조금 더 마음이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분산 투자하시는 거, 현금이나 뭐 금이나 좀 상대적인 안전자산 같이 보유하시는 거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보면요, 솔라나가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죠. 그나마 뭐 지금 3% 하루 동안 떨어졌고 주간으로는 34%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하락 때 네트워크 불안정 때문에 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22일자로 공지도 나오고 좀 이 이슈 해결해 보겠다라고 나왔는데, 한 8주에서 12주 정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때 요 타이밍을 두고 재밌는 건, 아발란체에서 대표가 자, 가격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 양을 우리가 커버하지 못하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 그게 과연 완벽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 네. 만약에 이런 유동성을 흡수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많은 고통을 준다 라면서 약간 솔라나를 두고 한 말인 듯 한데, 안정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이 약간은 반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간으로는 여전히 27% 하락입니다. 자, 이런 이슈 속에서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코인이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건 사실 IMF가 올 초에 보고서를 냈었거든요. 상당히 이 가상화폐 시장이 기존의 나스닥이나 S&P와 동조화를 이루고 있다. 지금은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을 지금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이슈는 바로 FOMC 미팅입니다. 사실 지금 긴축이냐 아니면 유동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미 분위기를 아시겠지만 한은도 지금 계속 그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나올 것인가, 이게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앞서 신호는 많이 줬어요. 제롬 파월이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금리 인상도 필요하고 긴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2021년 7% 기록하면서 40년 만에 최고까지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선 이런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 골드만삭스가 올해 안에 3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신호라도 줄지, 이런 게 좀 궁금한 상황인 거죠. 이게 26일에 끝나니까요.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이제 발표가 나겠네요. 이때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이때 만약에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안도랠리를 펼치려면 FOMC가 한 번 더 그래도 지켜보는 입장을 줘야 될 텐데, 사실은 그렇게 예상하는 쪽보다는 지금 금리 인상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걱정들도 많은 상황이어서요. 계속해서 이 이슈 좀 저희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조금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방송은 좀 마칠게요. 제가 사실 이걸 녹음을 2번을 지금 다시 했는데, 오랜만에 방송을 했더니 마이크가 말을 안 들어서 조금 더 일찍 인사드릴 수 있는 걸 약간 늦었습니다. 자, 제가 사실 좀 몸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께 늘 인사드려야지 하다가 이제야 찾아왔는데요. 앞으로는 비정기적으로 큰 이슈 있을 때마다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랜만에 와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